상식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요걸 또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 먼저 하고 가는데 앞에서 간단히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자, IP 주소의 어떤 생김을 이야기할 때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여기서 말하는 IP 주소라는 게 IPv4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숫자 점 찍고 어떤 숫자 점 찍고 어떤 숫자 또 점 찍고 어떤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안쪽이 이제 8비트다 보니까 얘 전체 주소의 길이는 얼마다? 네, 그러면 이제 8에 32,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점을 삽입해서 넣다 보니까, 자, 여기 8비트 밖에 안 되죠.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8제곱, 값으로 표현했을 때는 0에서 255까지 밖에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IP 주소에는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뭐, 더 따지자면 이제, 이것도 있죠.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얘기는 요 앞전에서 다뤘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 프라이빗 루프백 요걸 구별하는 건데, 우선은 글로벌 IP 주소는 뭐냐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쉽게 생각하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거는 퍼블릭 네트워크고요. 그 다음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초기에 뭐라 그랬었냐면, 제 수업을 듣는 동안은 인터넷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라우터의 거대한 집합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성요소 두 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 하나가 DNS입니다 했죠. 이건 아직 안 다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라우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글로벌 IP랑 뭔 상관이냐? 예, 상관이 매우 중요한 상관이 있어요. 라우터가 하는 일이 라우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패킷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여러 개 중에 어디로 보낼지 스위칭해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우터 본연의 역할이 라우팅인데, 그 대전제가 뭐냐면 목적지 주소 있죠. 그 IP 패킷을 열어봐 가지고 그 주소를 보고 글로벌 IP일 때만 라우팅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IP에 대해서만 라우팅을 한다. 글로벌 온리. 그러면은 사설이라고,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라이빗은 라우팅을 안 해주냐? 인터넷을 이루는 라우터가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강제로 이제 하도록 세팅을 하면 되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안 한다, 안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프라이빗 주소는 뭐냐? 이 프라이빗 주소라는 의미가 좀 재밌는데, 얘는 이제 뭐 하는 주소냐면 이제 말 그대로 사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소규모 인터넷을 구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IP로 이루어진 진짜 인터넷하고 사설 IP를 쓰는 작은 인터넷하고 둘 다 원리적으로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라이빗 주소는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일단 여러 개예요. 쓰는 놈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IP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이 글로벌 IP가 같은 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인터넷에 연결된 그 컴퓨터들 중에 글로벌 IP가 똑같은 놈은 없어요. 그냥 일단은 지금 그렇게 아세요. 또 여기다 GSLB 꺼내고 이러지 마. 네, 나중 보면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없어요. 자, 뭐 이상한 얘기 끊으실 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프라이빗 IP는 뭐냐면은, 이건 전 세계에 쓰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IP 주소에도 급이 있어요. 급.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D 클래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영역이고, A 클래스는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8비트고, 호스트 아이디가 24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 A 클래스다라는 얘기는 그 네트워크 안에 컴퓨터가 2의 24제곱개 정도 있을 수 있는 초거대 네트워크라는 얘기예요. 그럼 B 클래스는 요게 이제 16 플러스 16인 거예요. 이거 16, 이거 16.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의 16제곱개 정도. 그러니까 B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무슨 큰 대학교 정도가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 C 클래스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그 네트워크 아이디가 24비트고 호스트 아이디가 이제 8비트인 거죠. B 클래스는 뭐 약간 다른 멀티캐스트 영역으로 쓰고요. 그래서 이 각각 클래스별로 사설 IP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 클래스 쪽에는 10점 블라블라블라로 된 주소예요. 그 다음 B 클래스는 172에 16에 블라블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사설 주소야. 그 다음 C 클래스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 192.168. 블라블라로 된 주소가 요게 이제 사설 주소예요. 그래서 이 사설 주소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이런 애들은 어디서 많이 쓰냐? 이런 애들은 공유기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댁에서 공유기 다 쓰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공유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기 이 사설 IP 주소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공유기 쓰는데 인터넷 잘 되는데요? 네, 당연하죠. 근데 원래 그 사설 IP로는 인터넷을 못 쓰는데 그 공유기라는 장치가 무엇을 공유해 주는 거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글로벌 IP를 공유해 줘요. 글로벌 IP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글로벌 IP를 한 개를 줘요. 내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돈 내고 사면. 근데 그 주소 하나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는 한 대밖에 없는데, 그거를 동시에 쉐어 해갖고 나눠 쓰게 해주는 게 IP 주소 공유기. 그래서 그냥 통상 인터넷 공유기라고 부르는 거죠. 정확히는 IP 주소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여러 호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글로벌 IP를 쓰니까 이제 다 인터넷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정확히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이건 뭐 공유기에 대한 얘기를 할 날이 오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설명했는데, 이 루프백이라는 어드레스가 있어요. 이게 이 어드레스도 중요한데, 이게 172 127. 블라블라블라인데 보통 127.0.0.1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주소는 루프백 어드레스거든요. 이 주소는 뭘 의미하냐? 호스트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웃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이런 그림이 또 나와야 돼요. 이제 예. 언제 나오나 했죠? 이제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뭐 그림 맨날 OSI 7레이어 그리는 건 아실 거예요. 좀 질문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이거 마저 좀 하나만 그리자면요. 자, OSI 7레이어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뭐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TCP고 여기 IP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운영체제에서 임플레멘테이션이 될 때는 TCP, IP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밑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놈이 있고, 그 밑에 NIC가 있어요.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니겟에 랜 케이블 빠져가지고 L2 스위치 지나서 거기에서 다시 라우터 거쳐가지고 인터넷 나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요거랑 다른 거냐, 드라이버가 걸쳐 있는 거냐, IP가 3, 4개층 걸쳐 있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뿅뿅뿅뿅뿅, 요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드라이버는 L2에 가까워요. L2. 자, 넘어가고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왜 그렸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데, 이 프로세스는 실행될 때 이 각자의 고유한 가상 메모리 영역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마다 지가 쓰는 메모리 영역이 분리돼 있어요.
자, 이 프로세스를 이걸 A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프로세스가 또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이번에는 B라고 할게요. 물론 얘도 이제 지가 쓰는 메모리 영역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이 프로세스 영역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제 소켓 인터페이스를 개방한 거예요. 그러면 소켓인데 만약에 이제 얘가 TCP 소켓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TCP 스택을 추상화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소켓 프로그래밍 같은 거 공부해 보면은 이거 A라는 거를 뭐 클라이언트라고 뭐 하고 B라는 걸 서버라고 하고 뭐 이러고 맨날 뭐 채팅 예제 같은 거 짜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 TCP 포트 번호 몇 번 쓸 거니 해갖고 여기가 얘가 뭐 나는 9000번을 쓸게 라고 해서 서버가 9000번을 개방해놔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아무 소켓이나 열어가지고 여기 연결하거든요. 근데 그때 출발지 목적지 서버 주소를 뭐라고 주냐면 보통 다 127.0.0.1이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을 뜻하죠. 그러면 이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주소가 만약에 127.0.0.1이잖아요. 그럼 보통 라우팅이 어떻게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냐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 선택해서 밖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세스 A랑 B랑 통신을 하는데 출발지도 127.0.0.1, 목적지도 127.0.0.1, 내가 나한테 보내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호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패킷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는 지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패킷이 만들어져서 내려는 가는데 밑으로 내려간다 안 간다?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서 일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가상 메모리 얘기 왜 했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꼭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IPC예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가상 메모리 영역을 서로 침범 못 하거든요. 근데 서로 정보를 그 로컬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끼리 주고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걸 운영하는 기법이 있어요. 여러 기법이 있는데 뭐 근데 그 중에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쉐어드 메모리 같은 걸 좀 많이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PC 기법을 쓸 때 만약에 이렇게 소켓으로 해갖고 루프백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켓 통신이면서 자동으로 IPC가 끝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27.0.0.1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IP 타고 내려가다 그냥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목적지를 예를 들어서 뭐 8.8.8.8이야 뭐 이래 버렸다고 치면 그리고 너 실제 이 호스트의 IP 주소가 넌 뭐니 192.168.0.10번이야. 그러면은 목적지 주소가 8.8.8이면은 뭔가 트랙이 나갈 때 라우팅 테이블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하나 있죠? 일로 이제 내려 보내겠죠. 루프백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루프백 어드레스라는 건 이런 거다. 네,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요한 개념을 다뤘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울 거 많죠? 네, 전부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